반갑습니다. 땅콩TV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거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도 있겠죠.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월 수입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직장 생활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자영업자의 수익을 직장인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가지 복리 후생 부분이나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1.5배 이상은 벌어야 직장 생활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학자금 지원에서부터 건강보험료까지 고스란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직장인들은 월급 이외에도 퇴직금이 매달 적립되고 있는 점도 자영업 사장님들과 다른 점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 달 순수익은 얼마쯤 될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1인 자영업 사장님들은 자기 인건비에 플러스 알파해서 3,400만원 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은 5,600만원 정도, 어떤 분들은 자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20, 30평 규모의 가게에서 한두 명의 직원을 두고 직접 일하는 사장님들은 또 얼마나 벌며 플로터로 운영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순수익이 날까요? 정확히 계산되는 직장인의 연봉이나 월급과는 달리 자영업의 사업소득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하는 사장님께 대략의 수입을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순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 겨우 빠지는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러냐고 하니까 물류비용 주고 월세 주고 왔다 갔다 기름값이 밥 사먹고 세금 내고 나면 인건비도 간당간당하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말하는 자신의 사업소득, 영업이익률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개인마다 사업소득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출퇴근하면서 개인 차량에 기름 넣는 거며 점심 사먹는 비용, 가게의 식자재 사면서 같이 구입한 간식거리며 집에서 먹을 찬거리와 쇼핑 경비까지 가게 비용으로 처리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직장인의 소득은 자기 차량 유지비에 점심 저녁 식대 커피값 등도 빼고 남은 돈이 급여소득이 될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개인 보험료 적금에 연금까지 계산해 넣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사업소득을 아주 높게 알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과거 좋았던 기억만으로 대충 어림잡아 말합니다. 보통 3천만원 매출이면 한 1,000만원 벌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라도 식자재비가 올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좋았던 추억으로만 삽니다. 통장에 돈은 없지만 정신건강에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해서 발생한 매출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여 얼마의 손해 또는 이익이 생겼는지 계산해 보는 것을 손해와 이익을 계산한다고 해서 손익계산이라고 합니다. 이 손익계산을 정리한 결과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흔히들 말하는 월정산표입니다. 사장님들이 이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일정산, 월정산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머릿속에 또 몸속에 켜켜이 쌓여 정산표만 봐도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늠이 되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가게 운영을 수치로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손익계산으로 여러 부분의 예측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식자재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적정한지, 인건비 효율은 적합한지, 배달을 할 경우 광고비 등 배달 경비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가게만의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정산표도 많습니다만 자기 매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장님이 만들어야 제일 정확합니다. 매장만 운영할 경우, 배달 영업을 같이 겸하는 경우, 배달 전문점일 경우 매장의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배달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배달 경비의 비중도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깃발은 몇 개 꽂는지, 폰은 하는지, 리뷰 이벤트로 뭐가 나가는지, 배달비는 얼마를 부담하는지 등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장사는 어느새 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배달 영업은 매장 영업보다 태생적으로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울트라콜 비용, 오픈리스트 비용, 외부 결제 수수료, 포장 경비, 가게에서 부담하는 배달비, 고객에게 받는 배달 팁 등 배달 영업은 매장 영업보다 더 복잡하고 꼼꼼한 손익계산이 요구됩니다. 대략 살펴봐도 주문 단가 2만원일 경우 배달비 2,000원 부담하면 10%, 포장용기, 젓가락, 숟가락, 스티커, 비닐봉지 하면 1,000원 정도 되니까 주문 금액의 5%가 되고, 리뷰 이벤트라도 한다면 흔한 음료, 쿨피스를 해도 700~800원 4%입니다. 1,000원 할인 쿠폰이라도 하면 또 5%, 이러면 얼마인가요?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서 될 일입니까? 다른 집에서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남을 만큼 남을 거야. 안 남는다면 다른 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로스도 많이 생깁니다. 주문 폭탄을 맞아 바쁜 시간에는 실수도 곧잘 합니다. 분명히 잘 챙겨 보냈다고 보냈는데 주문자가 젓가락이 없다며 전화라도 오는 경우면 끔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나서 바로 결제는 만나서 바로 손해가 됩니다. 알파고처럼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할 때 드는 배달 경비가 저 정도입니다. 배달 영업은 정말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고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게만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 나오고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자기 가게 상황과 잘 맞지 않습니다. 가게의 형태가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료 잘 참고해서 사장님의 가게에 맞는 손익계산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잘 설명된 영상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더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 했으나 아래 영상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추었고 내용도 빠짐없이 충분하고 좋습니다. 꼼꼼히 몇 번 돌려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 장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으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지난 6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손익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얼마 버는지 알고나 쓰자.